자, 이차함수 부분에서는 범위가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다 그려줘요. 다 그려주고 거기서 최대가 누구냐, 최소가 누구냐 이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중간점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자, D가 0보다 크면은 아까 한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니은에 D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중근이 되는 거예요. 중근. 같은 근 두 개. 디귿은 D가 0보다 작으면은 X축과 만나지 않아서 허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세 개가. 그 옆쪽에 이제 문제 보면은 1번에 X축과 접한다고 돼 있죠. 그 접한다는 말은 왼쪽에 가운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중근을 갖는다.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접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K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X축하고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X축과 접한다는 말이, 그럼 이게 뭐냐면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근해 공식 넣을 필요 없고 판별식 구해요. 이게 B예요. 이게 K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이렇게 K제곱이 16이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되는 거예요. 2번은 안 되고 1번이 답이에요. 1번. 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넘겨보면, 자, 2번에 있어요. 2번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그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이차함수랑 1차함수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요 만나는 부분 요걸 뭐라 하냐면 요걸 분이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한다. 그럼 여기 접했죠? 그럼 얘도 중근이에요. 네. 같은 말이에요. 중근. 아니면은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 있어요. 그럼 허근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D가 0보다 큰 거고 얘는 중근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허근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X축에서 두 군데서 만나냐, 한 군데서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자, 73쪽에 보세요. 자, 73쪽에 보면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말이 최대가 가장 큰 거고 최소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래프가 다 그려져서 나온다 그랬죠? 예. 75쪽에 한번 보세요. 75쪽에 문제 2번을 보면 최소값은 뭐냐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는. 왜냐면 그래프를 다 그려주고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완전 제곱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X축. 여기는 Y축이에요. 원점이고.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3, 마이너스 4예요. 여기에요, 여기. 자, 그리고 x제곱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에가 아래로 부르게요, 아래로. 그다음에 0을 넣으면 어디쯤 되냐면 여기 5쯤 올라가죠. 0을 넣으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 0에서 4까지라고 돼 있죠, 범위가. 그럼 여기가 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럼 0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 알려줘요. 여기는 점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노란색에서만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가 뭐냐?
여기 y축에서 이거 여기죠. 여기 최소죠. 최대는 여기예요. 예. 그래서 문제 보면 최소값 얼마냐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4 1번. 예. 그러니까 저런 과정은 필요 없고 그래프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자, 80쪽 보세요. 80쪽. 자, 80쪽에 15번이 있는데 15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프 다 알려주고. 그럼 최대값은 뭐냐? 최대값은 y축에서 읽어야 돼요. y축에서. 그러니까 답이 4죠. 예. 3번. 최대값. 가장 큰 값. 자, 17번 보세요. 17번.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돼 있죠. 예.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둘 다 물어봤어요. 예, 그럼 최대는 뭐냐? 아, 거기는 안 나와 있네요. 2에서 4만 봐야 되는 거예요. 2에서 4. 왼쪽은 보시면 안 돼요. 2에서 4만 봐야 되는데. 자, 여기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 2예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범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봐야 돼요. 이쪽은 보면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요? 여기는 점선으로 나요. 점선으로.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요. 여기만 실선을. 그럼 요 안에서 최대는 누구죠? 얘죠. 여기서 이거 만들고 여기서 읽어야 돼요. 최소는 여기에요. 최대가 7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면 답은 3번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서 나와요. 예. 원래는 최대 최소만 따로따로 물어봤었는데 이번 시험에 같이 그 더해서 나오는 게 나왔어요. 그 나머지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예. 자, 1번 하나만 보세요. 1번. 76페이지 1번. 자, x축이 만나는 점에 x좌표의 합을 구하라. 돼 있죠? 응?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번이에요. 76페이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답이 4, 5, 6, 7 아니에요? 예, 근데 아까 했죠? 여기 두 분의 합이 얼마였어요? 아까 두 분의 합. 알파다 그러면 다 5죠. 마이너스 a 분의 b. 그러니까 답이 5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고. 그러면 근이 2 또는 3이에요. 그래서 5예요. 근데 할 필요 없다니까. 왜?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5. 예, 바로 나와요 답이. 그래서 자 체크해 보세요. 1번 체크해 놓으시고 4번 15번 17번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예. 이 책에 있는 거를 다 할 필요 없어요. 예, 책에 있는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혼자 하면은 여기 책에 있는 것만 알면 100점 맞아요. 100점 맞게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까지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어려운 건. 네. 어려운 거 안 나오고 합격시키기 위해서 쉬운 것만 나와요. 쉬운 것만. 그래서 이게 혼자 공부하면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95점 100점 나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다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빼놓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수시로 써서. 자, 돼요. 평균 95점 이상 맞으면 합격해요. 거기. 예. 왜냐면 검정고시라서 평균 95점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 한 문제도. 거의 100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100점 맞으면서 앞에서 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가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3개월 만에 합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공부를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예, 대학 좋은 데 가려고. 그럼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영부영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왜? 거기서 어영부영 학교는 못 가요. 여기 충남대도 못 가요. 그렇게 할 거는. 예. 왜냐면 충남대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야 되죠. 최저를. 국립대는. 최저 맞추기 어려워요. 수학이 못해도 5, 6등급은 나와야 될 텐데 50점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수능 문제가 고2, 고3 거잖아요. 고1 건 안 나와요. 지금 하는 거는 수능 문제 안 나와요. 고2, 고3 거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고2, 고3 거는. 예,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대학에서 이공계열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럼 검정고시 나와서도 이공계열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따라갈 수 있으면. 수학이 자신 있으면. 수학 못하면 이공계열 못 따라가요. 예. 근데 2학년 거, 3학년 거 나는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어디요? 저기 대학 가서. 그 새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검정고시 졸업하고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든지 인터넷으로 뭐 듣든지 해서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하고서는 못 따라가죠, 당연히. 왜냐면 이게 수학이 다가 아니에요. 고1 수학이 고2, 고3 것까지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단원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 완전 제곱하는 거는 학교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저렇게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다 그려주고 나와요. 저거 하라면 맞추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래도 틀려갖고 네. 2개 맞았다는데 수학으로. 그래? 네, 이번에 수학 2개 맞았다고 그러다. 2개 맞았대? 네. 예, 이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해도 반밖에 못 맞는다 그랬죠. 반밖에. 왜? 나머지 10문제 가까이가 어렵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1번, 2번 거기서부터도 어려워요. 그래서 2개 맞았다래. 예. 그 찍어도 맞히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하면서 20문제 찍으면 원래 몇 개 맞아야 돼? 5개 정도는 맞는. 5개 맞아야 되죠. 20문제 찍으면. 그러면 25점 나와야 돼. 근데 25점. 그 처음부터 틀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거 같으니까 찍은 게 반만 피해갖고 찍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나머지 찍으면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제를 찍었다 그러면 2개밖에 못 맞아요. 확률적으로. 나머지 다 틀리고. 그러니까 2개 맞았고. 이 수학이 이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왜 문제가 되냐? 그냥 문제하고 답만 하는 사람 다 틀려요. 이번처럼 나오면. 근데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이번 것도. 이렇게 보면은 답이 그냥 다 보여요. 예, 너무 쉬워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검정고시에서 95점 이상 맞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면 충남대 같은데 그냥 가요. 거기는 그냥 합격한다니까요. 근데 그냥 간신히 합격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검정고시에서 졸업했는데 영어를 못 읽어요. 그러면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 읽으면은 사실 수학보다 영어가 더 중요한데 나가서 생활할 때 영어가 더 필요하거든요. 수학은 그냥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영어는 내가 못 읽잖아요. 영어를. 그럼 간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읽잖아요. 답답하죠. 관정고시에서 네. 학교를 대학교를 가서 거기 가서 학점 맞기를 보여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은 졸업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점 부족이 안 줘요. 미국의 명문대학 있죠. 미국의 명문대학은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근데 미국 사람들 다 대학 안 가죠.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이 안 돼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들어갔다 하면 다 졸업이 돼요. 왜냐면 학점을 다 주게 돼 있어요. 학점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교수가 잘려요. 채우라고 하죠. 아니에요. 교수가 잘린다니까요. 왜냐면 사립대인데 예를 들어서 국립대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사립대요. 이화여대도 사립대, 고려대도 사립대요. 그럼 교수가 저 학생이 공부를 못하니까 전 F를 주겠어요.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학 입장에서 학장이 대본 얘기해요. 김 교수 왜 그러냐고 자꾸 고집 좀 그만 피우고 그냥 적당히 주라고. 왜 그러면 소문나면 학생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학교를 안 간다니까 거기 가봐야 졸업도 못하는데 거기 왜 가냐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주고 못 빼게요. 그러니까 학점을 뭘 줘요? D를 주겠죠. D 다음에 F거든요. 이렇게 D를 주는 거예요. 얘를 A를 줄 수는 없잖아요. 못하는데 F는 주면 안 되고 졸업 못하니까. 근데 D를 주는 거예요. 의대는 만약에 F 한 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의대 가방 싸서 집에 가야 돼요. F 줘가지고 시켰던 사람. 의대는 F 한 번만 나오면은 바로 퇴학이에요. 의대는. 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일반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F 맞으면 다시 또 수강하면 돼요. 또 수강하고.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데가 더 연세대 고려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학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필리핀 잠깐 갔다 와든지 그렇게 갖고는 못 따라가요. 예. 잘하는 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돼 교수가 영어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몇 년씩 공부하다 온 사람만 유리하겠죠, 당연히. 왜? 그 사람하고 학원 다녀서 공부한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1년만 있다가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문제를 이걸 다 풀면 무슨 수로 다 풀어요, 이거를. 어려운 거를. 이거 다 못 풀어요. 그러면 8월달에 시험도 못 봐요, 이거. 만약에 진도를 천천히 해봐, 이거 다 하면은 못 따라가요. 시험 자체를 못 봐요. 그래서 알려드린 것만 하시면 되고 4번 보세요. 4번 안 했으니까. 자, X축의 교점 개수 물었죠. 그러면 자, 77페이지. 예, 4번이 4번. 그러면 자, 교점 몇 개냐 그랬죠. 일단 4번 찍으면은 이분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2차 방정식에 3개는 없어요. 근이 많아봐야 2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을 찍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예요. 그런데 식을 보세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되죠? 그럼 답이 3번이에요. 2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거기 풀이에는 판별식으로 해놨는데 필요 없어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 2개잖아요. 2개. 답이. 예, 그래서 3번이에요. 2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게 쉽지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계속 옆에 풀이는 판별식으로 구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자, 82쪽 보세요. 그러면. 자, 82쪽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고차는 뭐냐? 고차는 자, 3차부터가 고차예요. 3차, 4차, 5차 이런 게 고차예요. 그럼 1차는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2차는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고1 때도 2차가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되면 2차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죠.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근데 3차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3차 방정식부터는 다 풀 수가 없어요. 자,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다 그랬죠.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에서. 근데 3차식부터는 풀리는 것만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역시 인수분해로 인해서 푼다고 돼 있죠. 예.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83페이지. 여기 4개 있죠, 4개. 근이 아닌 것은 돼 있죠. 그러니까 근이라는 말이 뭐예요? 근이라는 말이 뿌리의 뿌리, 뿌리고 x 값. 그러면 여기 4가지가 있죠. 4가지를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되면 근이에요. 0이 안 되면 근이 아니고. 그러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먼저 넣겠죠, 3번은. 엉뚱한 거 먼저 넣지 말고. 네. 아니 이런 걸 넣으면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걸 넣으면. 그 쉬운 거는 먼저 1 넣어보세요. 1 됐더니 0 돼야 안 돼요. 아유, 난 모르겠는데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1은 100번 곱해도 1이에요. 1을 100번 곱하면 100이 아니고 1이에요. 그러면 했죠? 그러면 딱 보고서 0인지 금방 보여야 돼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이에요, 얘는. 근데 문제에서 근을 찾는 거야, 아닌가요? 아닌 거 찾는 거야, 아닌 거? 그럼 다 요번에 이거 해보세요. 이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여기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여기 넣었더니 아니네 이거는. 0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 근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우리가 더 찾아야 되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2번이 아니에요, 답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난 이런 걸 넣을 거야. 큰 수를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건데 우린 고르는 거 아니에요, 고르는 거. 고르는 거니까 그냥 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이죠, 이렇게. 그 인수분해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자, 항이 4개예요. 그럼 공통인수끼리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이거 2개 할 거예요, 2개. 공통을 찾아요. x 제곱, x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거 뒤에서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 식하고 똑같아져요. 자, 다음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럼 공통인수를 찾아요. 이렇게 나머지 써요. 자, 인수분해하면 돼요. 그럼 여기 3개 나왔는데 그 3개가 여기에요. 1, 3, 4. 그러니까 저게 되는 분은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면은 저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저렇게 하면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2차보다 훨씬 어렵죠. 왜? 3차 고차식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2번. 이렇게 되죠. 이거를 풀어라. 풀어라는 얘기는 x 값을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는 항이 4개란 말이에요. 그럼 2개씩 짝을 지면 되는데 여기 5개예요. 아, 어려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까처럼 넣었을 때 0이 되면은 그게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수가 뭐예요? 1. 100이 아니에요. 1을 넣어요. 1을 넣어보세요. 1. 자, 0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지워지죠. 여기 마이너스, 안 되죠. 1 안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여기 마이너스를 넣어요. 여기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도 넣고, 자, 이렇게. 그러면, 된다. 2 빼기 0이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는 근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자, 앞에 계속 넣었어요. 자, 조립제법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딱 해야 돼요. 조립제법. 자, 1을 내려쓰고 2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다시 2이 더해요. 마이너스 2. 2이 곱하면 2. 다시 더하면 1. 이렇게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2이 곱하면 2. 이렇게 되네요. 0. 여기 마지막에 0이 나와야 돼요. 0 안 나왔으면 계산 잘못한 거예요. 다음에 요걸 다시 또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또 할 거예요. 조립제법. 자, 숫자 또 넣어보는 거예요. 0 되는 거. 0 되는 거 넣어보는 거예요. 1은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이거하고 그다음에 2란 말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안 되고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안 되네요. 2 넣어볼까? 2 이제 8. 2 되네요. 2 돼. 2 되니까 근데 2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2 쓰고. 자, 1. 2는 2, 0. 2는 0. 1은 2. 됐죠? 이제 그만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2차식이니까. 그럼 써보세요. 저 위에 거부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1는 0. 이렇게 돼요. 이제 인수분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 구해요. 얘는 뭐예요? 답이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요것도 구해야 돼요. 요거는 안 구해도 돼요. 왜?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돼요. 왜? 허수니까. 허수는 의미가 없어요. 답을 구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구해보면 사실은 뭐예요? 허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책에도 보면은 허수도 구해놨죠. 자, 요거 2번을 한번 해보세요. 2번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은 아주 중요해요. 조립제법을 모르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뭐예요? 요거 2번 83페이지 2번. 자, 83페이지 2번이에요. 이거 하시면 돼요. 거기 옆에 있어요. 풀이가 다 책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84페이지 보세요. 연립 1차 방정식. 자, 연립 1차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없네요. 쉬운 문제가. 자, 91페이지 보세요. 91페이지. 자, 91페이지 8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연립이에요. 연립이잖아요, 연립. 근데 1차식이죠. 1차 방정식. 그럼 미지수 몇 개 있느냐? 두 개 있어요. 이거 미지수 아니에요. x하고 y만 미지수예요. 두 개 있는데 식도 두 개 있어요. 네. 그럼 아주 쉬워요. 이거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근데 어디다 대입하면 될까요? 아래 식에 먼저 대입해요. 위에 식에 대입하면 이게 모르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여기다 대입을 해요. 2 곱하기 b는 6 이렇게. 네. 그럼 b 얼마예요? 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위에다 또 넣어요. 2 더하기 3. b가 3이니까 여기다 넣어요. 그럼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는 5. 어때요? 쉽죠? 네, 8. 답은 2번.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야, 검정식 이렇게 쉽게 나오고 얘 쉽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까요? 어렵게 나왔잖아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 아니,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한 사람은 엄청 쉽고 문제하고 답만 외운 사람은 엄청 어렵고. 예. 그래서 그런 거지. 평상시에 그러니까 예훈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수학은 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와요. 예. 작년 거랑 똑같이 나오겠지. 아니요, 똑같이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숫자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7번 한번 보세요. 7번은 조금 더 어려워요. 지금 거보다. 이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문제를 보고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런데 자 보세요. 더하기해서 2고 곱해서 1이에요. 그럼 x하고 y 얼마일까요? 과연 2잖아요. 1은.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렇게 풀어 그런 게 아니에요. 책에 보면은 풀이가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돼 있죠. 예? 거기 막 이상한 거 해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보지 1,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답은 2. 1의 제곱 1의 제곱 2. 딱 보니까 맞았네? 난 잘 몰라서 찍었는데 찍은 게 아니에요. 그 연필 그려서 찍은 거랑 달라요. 이건 조금 알고 찍은 거고 연필 그려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책에 보면 어떻게 변형을 해놨죠? 이렇게 변형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식하고 이렇게 하면 무식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한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보자마자 답이 딱 보이는데 뭐하러 풀어요, 이거를.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어보세요.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답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쉽고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거기 풀이해 보면은 제가 두 번째로 푼 대로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외운다고 이거를. 그 무슨 소리예요? 공식이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걸 무슨 수로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알고 있죠.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올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을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곱을. 그럼 이런 식은 필요 없고, 보세요.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위에 식을. 그리고 전개해보세요. 전개. 이렇게 전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죠? 이거 구할 수 있죠. x, y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식을 변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곱셈 공식 따로 외우고 변형 공식 따로 외우고 그걸 왜 외워요? 똑같은 건데. 인수분해 공식 따로 외우고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다 여러 가지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딱 과외를 하러 갔는데 자 첫날이었어요. 갔더니 그 고기를 막 꺼먹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오신다는 얘기거든. 여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 앞에 책상에 딱 갔더니 이만한 종이가 있어요.
거기 뭐가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공식이에요. 이게. 그걸 왜 거기다 써놓고 있냐고.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걸 거기 해놨던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그걸 외운다는 거죠. 예? 다 떼라 해서 다 떼라. 필요 없다고 이제. 예. 처음에 못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성적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눈에 띄게. 그게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면 올라가요 성적이. 그런데 그 공식을 거기에 보면은 뭐 원뿔의 부피, 원뿔의 건널비 뭐 별게 다 있어요. 직육각형 뭐 모서리 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있던 공식이 다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수학이. 그러니까 한 문제를 외우려고 들지 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돼. 알고 있는 거 제곱하면 되는구나. 딱 기억하고 나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문제가 나오자면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배운 거는 그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 중학교에서는 제가 시험지 선생님 주시면 딱 되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은 a분의 c 그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는. 다른 건 보면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누가 생각이 더 깊냐? 고등학생의 생각이 더 깊죠, 당연히. 왜? 수학도 난이도로 어려운 걸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1하고 고3하고 다르죠, 당연히. 수준이. 그러면 수학을 하는 이유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내가 접근할 수 있고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 나오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생각하기 싫으면. 야, 너 다음 주 수요일날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두해. 그러면 화요일날 죽잖아요, 전날. 뉴스 딱 보면 나오잖아요, 새벽에. 15층에서 뛰어내렸대. 자살했대. 경비가 지나가다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누구 국회의원이래. 나오잖아요, 거기.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죄를 받고 감옥에 가면 되는데 검찰에 끌려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막. 거기 가서 조사받을 생각하니까. 예? 지난번에 나왔죠, 어떤 사람. 성폭행인가 성추행하고서, 그 다음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당한 사람이 기자회견 한다고 딱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죽어버렸잖아요, 전날. 그럼 왜 죽어? 밝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뭐 잘못했는지 나와서. 그래야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자기가 말하기가 싫은 거야, 그 들으면. 그러면 자기 집 가족이고 뭐고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야, 네 아빠가 그렇고 그렇대, 뭐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렇게. 그게 10년 후에 안 밝혀질 줄 알았죠. 안 밝혀질 줄 알았는데 다 밝혀졌잖아요, 그게. 막 녹음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예, 물 갖고 와, 뭐 그런 얘기. 유감이었나? 그래도 유감이었나? 왜 그걸 10년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그걸 저장하고 있다가 제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자기가 그걸 숨기려고 해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거짓말쟁이는 다 탄로나요. 정직한 사람은 말이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사람 모르죠, 거짓말인지.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걸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쟤 어제 가라 그랬는데 오늘 거라 그러네? 대만 알아요. 그래서 저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 많죠. 거짓말 시키는 사람. 왜냐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오늘 거짓말 시키잖아요. 오늘 거짓말 시키고 내일 또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 있죠. 자기 불리하면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어디 봐. 녹음 시킨 거 봐봐. 그럼 정말 할까, 자기가. 그건 내가 그때 상황이 좀 그래서 그랬어. 비가 와서 그랬어. 뭐 엉뚱한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는 바로 탈락하네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시키니까 시킬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그 죽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그 아들이 무슨 가수인가 뭐였었는데 마약 먹고 막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해준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네 아들도 지금 막 마약 먹고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그게 왜 자기 자식이 마약을 먹고 막 그러겠어요. 부모가 뭔가 있겠죠.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가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돈만 벌려고 그러면. 근데 돈만 벌려고 그러면 뭐 이 짓 저 짓 다 하는 거야. 아무 짓이나. 그러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나온다는 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초등학교 때 막 때렸어요. 때렸는데 걔가 가만히 있다 나중에 얘기하잖아. 그냥 항상 마음속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때렸으면. 근데 뻔뻔하게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중에. 자, 그럼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 다음에 7번, 8번. 7번, 8번. 예. 89페이지. 예. 문제 3번. 예. 그다음에 7번, 8번. 자, 요거만 하시면 돼요. 세 문제만. 예. 그 다른 거 안 하셔도 되니까요. 예. 그 요런 거만 풀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또 자신감이 꺾여요. 예. 자, 다음 주에 또 이래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죠. 하실 분은 하시면 돼요. 예? 네, 안 보고. 집에 가서 이제 먹으니까. 가셨어요? 뭐 그림 그리더라고. 일본에